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명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 경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의당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부터 60분간 진행될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정의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적합할지 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을 만나보기 전에요.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청문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의 구성,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토론 순서는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약속된 순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각 후보는 30초 이내에 정의당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마무리 10초 전부터 초침 소리와 함께 제한된 시간이 닿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약속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정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전성기를 만들었던 당대표 이정미, 이제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영국 당대표, 사선 의원 심상정과 함께 든든한 삼각편대를 만들고 정의당 제2 전성기를 열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 지구 온도를 낮추고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시간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이제 김윤기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윤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정의당 지지율 2.6%였습니다. 국민은 정의당에게 변화와 혁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혁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 이번 대선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 변화하라는 명령, 김윤기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황순식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해법과 새로운 인물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존주택, 새로운 해법들을 가지고 저 황순식이 신선한 후보로 대선 국민들 앞에 서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선수 교체 황순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후보님들이 30초인데도 지금 아주 굵고 짧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선에서만큼은 국민의 삶과 미래가 논의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대선에는 청년도, 자영업자도, 노동자, 농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화천대유와 고발 사주만 난무합니다. 이번 대선 양당 대결로 치러진다면 아마 5년 내내 이런 모습만 보게 될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 이제 투표 전략을 바꿔주십시오. 저 심상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드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발언 통해서 이제 슬슬 몸을 풀어봤고요. 이제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각 대선마다 민심의 선택을 받은 화두가 늘 존재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네 분의 후보 역시 이번 대선의 화두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진보 정치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김윤기 후보가 생각하는 20대 대선 진보 정치의 화두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과 교체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민생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불평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위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해온 질서 속에서 차곡차곡 축적되었던 것들이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환, 체제 전환입니다. 그리고 교체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정의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의 사랑과 주목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약간 흔들렸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감하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일관된 주장으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이 변화, 인물 교체, 선수 교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황순식 후보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의 화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될 정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로남불,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꿔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진보 대표 정당인 정의당이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폭넓은 연대를 모든 진보 정당과 바꾸고자 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과의 연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뢰 회복 그리고 연대, 이것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2022년은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당선자들을 내서 진보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또한 2022년 진보 정치의 화두여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순서로는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의 화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일궈낸 경제적 성과를 특정 소수 특권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버렸습니다. OECD 지표 중에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산재 사망률 최고 수준, 출생률 최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그 어떤 대선 후보도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양당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대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미 후보가 생각하는 20대 대선 진보 정치의 화두는 무엇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약탈적인 시장, 차가운 국가 속에서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로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가난할수록, 젊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망 원인의 절반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7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국민 10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투기 개발로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아끼려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쓸쓸히 고립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동체를 지원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생각하는 20대 대선의 진보 정치의 화두 다 들어봤고요. 정의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총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4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검증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요,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3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가 답변할 충분한 발언 시간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황순식 후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후보는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정미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회 때 이정미와 심상정을 엮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정의당 창당 이래 늘 이정미 후보님은 당 지도부에 계셨습니다. 15년 된 심상정 불판을 갈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정미 후보님의 선거 전략이 좀 철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의당의 전성기를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성기는 그 19대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와 그리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기여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성기의 상징이었던 데스노트를 전에 찢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데스노트가 실제로 찢어진 것은 지난 조국 전에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국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그때 이정미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개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초기에 집단지도 체제에서 당의 당 대표 책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 대표에게 전권을 주는 만큼 그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대 총선 마무리에 심상정 대표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 대표로서의 그만큼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책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심상정 당대표의 문제다, 당신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확한 성찰이 있어야 그다음에 동일한 어떤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런 성찰을 네. 우리가 했느냐. 그런 점에서 30초 되신 것 비토권 없는 같고요. 공수처 예, 문제라든가 그런데 그리고 변창흠 임명 30초 과정에서 그런 지났습니다. 흔들리는 문제가 이정미 계속 후보님. 발생했다. 이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정미 후보님의 본인의 먼저 성찰이나 반성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 이 얘기를 부분이고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 그때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그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뼈 아프다는 네. 얘기를 여러 차례 방송에서 네,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때 찬성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신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들은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거 연대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폭넓은 연대를 변화를 원하는 모든 진보 정당과 시민들과 연대하는 큰 플랫폼, 진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제3지대 말씀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서는 정의당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제3지대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성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성찰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난 20대까지는 정의당이 작지만 제3당의 지위를 또렷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치 정당, 진보 정당 중에 좀 큰 당이거든요. 저는 정의당이 이런 미래 가치를 다 포괄하는 큰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진보 정당들과 굳건한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을 치러야 된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앞두고서는 정의당은 녹색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녹색의 중심으로 이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녹색 활동을 하신 또 녹색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중심으로 달려와서 네. 같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주도권 토론이 진검승부의 이제 본격적인 무대에 갔습니다. 벌써부터 스튜디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다음은 심상정 후보 순서입니다. 심상정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너무 그 당내 논쟁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세 분께 30초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이런 공공개발 사업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권이 작동하기 때문에 민간 부당한 특혜를 금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의혹은 그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또 이제 이익 배분 구조까지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특임검사에 준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 세 분께서는 이 대장동 그 의혹의 본질과 특히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분 말씀 다 들으시는 네네, 거니까 네. 자, 좀 시간을 배분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를 정하시겠습니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좀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말씀해 하시겠습니까? 주세요. 예.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저는 논평을 낸 바가 있고요.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집을 짓는 곳에서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조.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치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완전히 본질을 비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투기 과열의 현상을 방치해뒀거나 또 그것을 조장했거나 혹은 그 뒤에서 무언가 지원을 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얼마를 받았냐 이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그 정도 철저한 해주시고요. 수사가- 다른 분들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개발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 이정문 후보님은 다음에 네. 좀 답을 해주세요. 예. 어쨌든 뭐 이 사안이 화천대유의 뭐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뭔가 의혹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검찰 수사로 풀면 될 부분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집이 생길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돈 벌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LH가 개발하는 이런 택지에 대해서 민간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개발 이익이 1조 원이라고 했을 때 5,900세대를 개발하면 가구당 1억 8천 정도의 부담이 생겨납니다. 이 개발 이익이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는 황순식 겁니다.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 기본적으로 관점 자체가 양쪽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5천 몇백억을 벌었다. 이걸로 지금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누가 갖느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공개발의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돈을 들여서라도 이 내용도 봐야 되는데요. 대장동 개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발의 내용 자체를 충분히 공공적으로 거의 100% 공공개발 형식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는 공공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리고 또 그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 자체로 그렇게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쓴 대형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비교적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후보 순서입니다. 이정미 후보께서는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새 후보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황순식 후보의 아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당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은 성찰 속에 이번 대선 과정에 진보 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이번에는 깨고 정의당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꺼집어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었던 심상정 후보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잘 됐다면 조국 문제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시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창흠 임명 관련해서도 우리 당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우리가 이것은 한번 잘 매듭을 짚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좀 확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김윤규 후보한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참여소득 질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여소득이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4대 보험까지 적용되는 그런 어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일자리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인규 후보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SNS 홍보물을 보니까 마치 그것에 대해서 답을 회피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분명하게 이미 예산까지 7조에 달하는 그 4대 보험 관련된 예산까지 다 잡아서 이 그 예산 책정까지 돼 있는 것인데 그 답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가 단순히 국가가 마구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찍어내는 방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혹시 또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날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오해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늘 공공에서 만드는 일자리 질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노동으로 제대로 이렇게 취급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노동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소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나 의혹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친 그러니까 개념이다. 이게 중간쯤에 있는 일자리와 의미 있는 일의 중간쯤에 참여소득으로 있었던 국가 일자리 보장제 100만 그런 개라고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 심상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의 종료 연령을 18세에서 24세로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8살이 되면 이제 시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아동들을 24세까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 아동 그 연령을 24세까지 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네. 네, 저는 전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호 종료 아동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제발 우리를 시설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숫자와 통계, 지원금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윤기 후보 순서입니다. 김윤기 후보께서는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심상정이 움직이면 정의당이 움직인다 이런 홍보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오죽하면 심상정 당이냐, 심상정 사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소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염전에 이제 태양광 등을 설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땅값 싼 곳을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나 연안 습지 등을 파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아왔고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그 전담 지역을 방문한 일정에서 서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 80조 원을 투입해서 송전선로를 연결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서남권 어디에 이제 그런 부지가 있는 곳이 적합 곳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 그리 동의는 되지 않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전남에서 이 태양광 단지하고 농민들의 이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도 똑같은 해법을 내놔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혀 다른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50%를 올리려면 지금처럼 민간 사업자 무슨 신산업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업자들과 땅 주인에게 이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 공동체 태양광 발전, 공동체 풍력 발전이 제 비전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참여하라고 해도 워낙에 큰 규모의 발전을 할 때 주민들의 투자액이 예, 너무 적습니다. 정리해 그래서 주시죠. 예, 예.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말하자면 공동체 풍력 공동체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R&D 예산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다름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9월 13일에 여영국 대표가 방문을 해서 똑같은 이제 그 지역에 방문을 해서 하셨던 말씀은 태양광 발전은 절대 농지가 아니라 유휴 공간, 즉 건물의 옥상과 외벽 도로나 철로 주변 등에 우선 설치해야 되고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게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면서 벌어지는 뭐 이제 송전선로의 문제, 그래서 밀양이나 당진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당연히 2030년까지 이제 최소 50%, 2050년까지는 100%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진보적이지도 대안적이지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정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대표일 때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임기 시작할 때 제가 지지율을 찾아보니까 6.5%, 끝날 때는 5.8%. 뭐 사실 이게 뭐 전성기였나 싶은데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진보 정당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의원 수 좀 늘어나고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 정당의 전성기는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의 삶이 바뀌고 이런 분들의 삶이 전성기가 되어야 진보 정당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이 이제 창당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배 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이끌 때 두 번의 선거, 창원 송산 선거까지 그런 패배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비상구라든가 청년정의당이라든가 우리 당의 어떤 골간 조직들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나와서 지속 가능한 당 조직을 세웠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유권자분들이 후보들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한 질문이나 답변은 이후 진행될 청문 토론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판넬에 써주시고요. 본인의 순서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 겨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평가와 그에 대한 나만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저희가 미리 드렸고 답을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후보께서 모두 한꺼번에 판넬을 들어주시고 1분 30초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판넬을 좀 네 후보께서 들어주실까요?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리게 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께서 미리 답을 적어주셨고요. 이제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심상정 후보, 여야 상대 후보 평가와 심상정 후보만의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심잡홍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과 이재명의 찐 사이다 진검승부, 심상정과 홍준표의 리턴 매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으로는 홍준표 못 잡습니다. 찐 사이다 심상정이 홍준표 잡겠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 퇴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해야 될 때
지금 주 120시간을 거론하는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 전에 최저임금과 또 주 52시간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 막말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에 편승한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 저 심상정이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뜬 게 지난 촛불 광장에서 이재용 씨 구속 또 석방 불가 이걸 외쳤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재용 씨 가석방에 힘 실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잡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종부세이나 눈 감아줬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재명이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다 맙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 꺾고 막말 홍준표 잡는 대선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정미 후보가 이제 여야 상대 후보 평가와 이 후보만의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많은 당원들께 전화를 드리면은 정말 이번 대선에서 당을 좀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 서민들 삶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분 후보, 정의당의 내분 후보 너무 다 소신도 있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함께 체험하고 또 그것을 이겨왔던 그런 훌륭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다른 당의 후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되면서 공부하겠다는 후보가 있지를 않나. 정말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보신 분처럼 주택 청약이 뭔지도 모르시는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 정의당의 후보들 이렇게 준비도 잘 돼 있고 훌륭한데 국민들이 요즘 정의당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잘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이 장점들이 국민들에게 잘 부각이 되고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이 쓰고 있는 불량 드라마 일단 이거 제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탕 삼탕의 재방 드라마 일단 극복해서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야 저기 정의당에 정말 훌륭한 정책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고 저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고발사주 사자성어가 유행인 이때 저의 전략은 경천농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준비된 후보입니다. 네. 네, 제한된 시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김윤기 후보가 여야 상대 후보 평가와 김 후보만의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좀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좀 근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제 다른 당들의 경선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핫한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면 지금처럼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방식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LH가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그래서 이거 민간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 일부를 환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LH가 개발한 택지는 그 민간에 되팔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사들이면 이 이자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이러면 이제 지금의 부담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8만 3천 원 주는 기본소득이 좋은지 아니면 완전고용 시대를 열면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겠습니다. 급진적 대안과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와 제대로 경쟁해서 정의당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갖고 있구나.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정당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황순식 후보, 여야 상대 후보 평가와 황 후보만의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후보의 윤석열 후보를 한 분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청약통장을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저도 청약통장으로 가지고 여기저기 넣으면서도
당첨이 되어도 목돈 마련이 걱정인 정말 찐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서도 1호 공약으로 주택 정책을 내시면서 5년간 250만 호 공급을 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재건축을 500%로 높여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공존주택을 필두로 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확실하게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술핵 배치와 또 미국의 그 핵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분이십니다. 정말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1야당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화와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열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선한 후보인 저 황순식이 대선 후보가 돼서 윤석열 후보를 확실하게 꺾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의 이 상대 후보 평가도 잘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 이번 순서는 청문 토론입니다.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요, 다른 3명의 후보가 질의문답을 통해서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보는 시간인데요. 후보마다 총 4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을 30초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 역시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시간이 이게 아마 이 청문 토론이 오늘 후보자 토론의 하이라이트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후보당 4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질문을 하신 후보는 3분이다 보니까 한 후보가 시간을 독차지하게 되면 뒤에 질문하실 후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배려 차원에서 이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미 후보의 청문 토론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후보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규 후보부터 하시죠. 네. 예, 아까 이제 질문 드렸었는데요. 저는 좀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성기와 관련한 기준이 무엇이냐를 여쭙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사실 뭐 산업재해가 크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계속 악화되는 일로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시기가 진보정당 정의당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의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이걸 전성기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패배주의를 일단 불식시켰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당의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정의당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전성기의 끝이겠습니까?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진면모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제2, 제3의 전성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당으로 더 성장시켜 가야 될 과제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정미 후보께 질문하실 분데 황순식 후보네. 네, 공약을 살펴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공공기관 간 그리고 공공기관 내의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30% 이하로 만들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기관장과 초임의 연봉은 5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3,6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인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맞추시겠다는 건지 1억 8천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간으로 수렴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중간으로 수렴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많은 임금을 소위 이제 상위 10% 수준에서의 임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 동안 임금 인상을 동결을 하고 하위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사회 연대 임금 전략 같은 것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상위 10%와 하위 10%가 거의
6배 이상의 임금 그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너무 많지만은 그걸 30% 이내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 기관장하고 초임뿐만 아니라 네, 짧게 할까요? 예, 거기서 올라가는 그 20년, 30년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네. 차이도 30%라고 하는 건 너무 아니 과하지 않은가. 기관장이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임금 격차를 30% 해소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네. 너무 아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후보의 질문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우리 이정미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이고 또 거대 정당들이 과거 불러내서 네거티브 하는 것에 국민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내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미 후보는 이제 심상정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아픔이 배어 있는 사건들을 전부 공격 소재로 불러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국건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정미 후보가 어떤 입장이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게 이제 대선 경선 자리에 대국민 토론 자리에 그렇게 공격의 소재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네, 이제 답변 이 점에 시간을 대해서 드릴까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심상정 후보님의 최근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한 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성찰이 아직 부족했나? 그래서 지난번 비토권 없는 공수처 문제도 변창흠 임명 과정도 뭔가 명확하지를 않았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여쭸던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심 후보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선거제도 개혁이 잘 됐다면 사실 조국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겠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충격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시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네. 자,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정말로 배려를 잘 해주셔서 주어진 4분 내에서 적절하게 또 질문 답변이 오간 것 같습니다. 혹시 못한 답변은 이 청문 토론에 자신의 순서에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후보의 청문 토론입니다. 자, 김윤기 후보에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일까요? 네, 이정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이 정의당 토론에서 이 말씀은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윤기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한 후보가 농지 1억 평에다가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농업, 농민, 농촌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이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 시기에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뛰어넘어서 식량 안보의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정의당만이라도 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책을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농민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농업 정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을 하면서 좀 적은 소득을 뭔가 이렇게 메워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농가 보조금이나 직불금 같은 것들이 OECD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아까 먼저 식량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농업 그리고 농민에 대한 국가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 네. 농민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네, 거기까지만 뭔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자유전 농지 투기를 잡고 그 농업 예산을 늘려서 농민 기본소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을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내야 되고 당의 농민위원회가 이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당 안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 질문도 네. 들어볼까요? 황순식 후보. 네. 네, 김은규 후보님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맞짱 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꼭 배치되는 것인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푼돈 기본소득이다라는 김 빠진 기본소득이 됐다라는 문제의식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조세체제 개혁과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도 충분히 그 보편적인 체계로서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서 꼭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김은기 후보님께서는 또 농민 기본소득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증세를 통해서 같이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입장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에서 참여형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강화되고 우리 지역사회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토론석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층형 기본소득, 그러니까 청년, 노인, 네. 농민 등의 기본소득을 보완하고 뭐 이제 연금개혁이나 기초자산제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질문 시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일단 김윤규 후보께서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점을 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50%를 만드는 방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몇몇 어떤 뭐 업자들이나 또는 토지주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도 투자도 그게 문제라기보다 모든 시민이 우리 전 국민이 네, 질문 이 마무리해 과정에 볼까요?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체 발전인 생산인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신 것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네, 답변 이 시간 김윤기 드리겠습니다. 후보 질문하셨으니까. 전략이.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 이것이 대규모로 송전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남북권에 80조나 투여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것을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짐으로 생기는 그래서 생산지에서의 주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점점 이렇게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순식 후보의 청문 토론인데 황순식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후보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촛불 때처럼 재벌개혁, 사회개혁을 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당과 명시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세력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당의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한번 합의를 하자 이러면은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중도 사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까지 열려 포함되어 있어야 있습니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도 사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계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다음 대선은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연정, 그러니까 예전 같은 사퇴를 하고 상대방의 뭐 그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약 관계로서의 민주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라고 연합 생각을 정치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없이 두 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도 정의당이 민주당과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번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지금 뭐 그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장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특징이 대선만 하나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하고 연대보다도 우리 거대한 진보의 촛불을 뭉치는 것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 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리해 진보의 볼까요? 네. 권력을 위해서 권력 확장과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기 후보 질문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황순식 후보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는 대단히 이제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뭐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연대와 관련해서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데
이번 대선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 당만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뭐 진보연대부터 민주당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 드릴까요? 좀 네네. 애매하고 네.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권력을 분점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권력 확대만으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기반한 진보 촛불 연대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마무리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진보가 분명히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네. 연정은 가능하다. 그것이 필요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성을 막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 심상정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답변 시간이 이제 잘려서 제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지난 방송 토론회 때 주 4일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지만 당장은 대표 공약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전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 노동 환경을 이제 먼저 개선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 4일제 추진과 또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노동 환경 개선이 그 선후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노동 시간의 표준을 끌어올리는 일이거든요.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질문은 하셨으니까 답변 시간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표준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게 지금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책적인 효과도 봐야 되는데요. 당장 오히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지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진 네. 계획의 문제라고 봅니다. 마무리해 그 보겠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원했던 거랑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게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들의 생각을 이 청문 토론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기회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청문 토론입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하실 후보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에 의회 중심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제 내각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후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준 대통령제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각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준 대통령제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그 실험들이 있었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준 대통령제가 이원 집정부제와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각제 개헌을 또 한다는 것인지 그 절차를 어떻게 프로세스를 보고 계신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건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의 공감이거든요. 지금 대통령보다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큽니다. 의회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갈 것인가가 이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의회 다당제 책임 연정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절차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제로 나가겠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얻을 것인가. 네. 이 그 얘기입니다. 5년 임기 안에 그 내각제로의 개헌은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 임기 내에 의원 내각제 개헌을 국민들에게 묻는 그런 데까지를 목표로 삼아 그럼 보겠습니다. 국민 총투표를 네. 한번 하고 개헌 투표를 또 합니까? 다른 개헌 후보들의 얘기도 국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요. 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김윤규 후보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 토론회 때 제가 좀 여쭤봤는데 답을 못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그 고양시에 기업이 입주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삭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얘기보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제 이런 감세, 그러니까 중과세를 통해서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어떤 데냐면 인천이면 강화, 옹진,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밀집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수도권과는 다른 이런 이제 그 지역에는 이제 특별히 지원 법령이 있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이제 그 회복해 주자 이런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양시만 조금 이제 저는 그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한 지적은 맞지만 이 법안 전체는 접경 지역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추가 좀 짧게 하십시오. 추가 좀 짧게. 저는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자꾸 설명하고 특수성만 아니, 그게 이야기하기 아니라 시작하면 수도권도 다 그렇게 똑같은 다 할 수도권이 수밖에 아니라는 없다 점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황순식 후보께서 애타게 지금 질문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순식 후보께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토론에서 5주택 이상 임대사업 금지냐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임대사업 제도를 공정임대료 체제로 해서 거의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답변을 수정을 하고요. 신무부님께서도 신개념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20%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 네,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제 공공 임대주택 하면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에 마구잡이로 낙인을 찍는 이런 상태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화가 납니다. 이제는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 자가주택도 이제는 이제 그 규모도 다양하고 또 요구나 취향에 맞는 그런 질 좋고 값싼 그런 공공주택으로 신개념으로 이게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주택단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신개념 공공주택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저도 네 분 말씀에 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60분간 치열하게 달려온 오늘 토론에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30초간 대선 승리의 보관을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김윤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330만 명이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나라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 아직 노동법 적용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2달, 독일보다는 4달 1년에 일하는 시간이 긴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정의당과 저 김윤기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황순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정의당은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은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진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저 황순식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황순식을 대선 정의당의 대표 선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심상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 세계 기후 파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기후 위기 극복의 의지를 모으자는 거죠. 정의당은 3년째 이 기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퇴로가 없습니다. 성장도 산업도 개인의 삶도 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설계돼야 됩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투표가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
기후위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후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정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당원분들을 찾아뵀습니다. 변화의 열망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 정치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묵묵히 진보 정치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우리 당원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깊이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제가 정의당의 역전 드라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네, 마지막까지 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앞으로 네 분 후보들의 치열하고도 공정한 경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요, 방역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정의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정의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